네, 안녕하세요. 성공투표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직업능력의 달 9월을 맞아서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지식과 공유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행사에서는 국내외 인적자원 최신 동향 및 선진 기법 등을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잡정보센터에서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바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원 현장 생중계를 통해서 생생한 현장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본격적인 하반기 공개 채용으로 바쁜 요즘이실 텐데요. 기업 분석 또한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에서는 오늘은 어떤 기업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를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지금 잡정보센터 바로 출발합니다. 네, 취준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취업 타이밍을 찾아 최고의 취업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탈락의 아픔 두 번의 후회는 없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올 하반기 공채 채용의 꿈을 이루어줄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잡정보센터에 떠오르는 젊은 피 정주원 강사님 그리고 뉴페이스 마민영 강사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마민형 강사님 이름도 굉장히 뭔가 포스가 있으신데 저희가 잡정보센터에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그리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롯데제과 제빵 영업맨에서 지금은 여러분들과 함께 취업과 관련된 고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더빅스터디 마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네. 말씀 먼저 드리고 네. 앞으로 저희가 혹시 마쌤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마쌤이 오늘 나오신 이유가 바로 알짜 기업 롯데의 몸을 담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네. 그중에서도 오늘은 롯데 계열사 중에서 롯데 칠성 음료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롯데그룹 내에서 이 롯데 제과와 음료 계열사는 위치나 평판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알려주시겠어요? 솔직히 그룹 내에서 뭐 제과나 칠성 같은 경우에는 딱 중간, 평범한 중간 정도로 위치하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리 상대적으로 뭐 면세점이나 케미칼 등과 비교해서 야 좋다, 부럽다 정도로 좀 질문을 받는 경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좀 세다고 알려진 뭐 코리아세븐이나 혹은 뭐 슈퍼, 마트 이런 쪽의 계열사보다는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금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마쌤이 나오셔가지고 헌쌤이 좀 소외되신 것 같은데 아, 네. 헌쌤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뭐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껌 좀 씹었는데 씹었던 그 껌이 롯데 껌이고요. 네, 슈퍼마켓 자주 가는데 가는 곳이 롯데 마트고요. 쇼핑도 좀 잘하거든요. 근데 네. 거기도 롯데 백화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에 되게 많이 밀접한 곳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선호를 하고요. 롯데 같은 경우는 우리 재계에서 5위, 작년 매출액이 한 72조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매출도 많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인데요. 롯데를 한번 보면요. 소매 유통, 화학, 음식료, 건설, 부동산, 금융, 기타 분류로 총 6개 파트를 나눌 수 있고요. 그중에 지금 오늘 이야기 드릴 음식료 파트 한 12개의 계열사가 있는데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푸드 등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매출액 전체 규모로 보면은 한 9.8%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 이 파트 자체가 음식료 제조업이라는 것들 이런 부분이 경쟁이 상당히 과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타 계열사 뭐 케미칼 이런 데보다는 조금 낮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롯데 전체는 선호도가 높지만 그중에서 우리 오늘 보는 곳이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곳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주원쌤도 그렇고 아까 마쌤도 그렇고 마쌤은 또 심지어 롯데에 계셨는데도 와, 막 롯데 엄청 좋은 곳이라고 말씀 안 하고 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점에서 좀 그렇게 느끼시는지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그룹 내이긴 하지만요. 엄연히 다른 계열사인 만큼 급여나 뭐 복지, 여러 가지 뭐 산업 환경에 따른 업무 강도 등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있었던 제과나 칠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통 소비재 산업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고 뭐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60년 이상의 업을 유지해온 네. 경력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경기 변동에 의해서 크게 등락폭이 있다라거나 또 그런 또 영향으로 인해서 뭐 급여라든지 복지 부분이 일정 수준 유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K뷰티나 뭐 K팝 같이 한류 열풍의 수혜를 직접 경험한 뭐 면세점, 백화점 업종 그리고 기본적으로 업계 평균 연봉이 전체의 상위권에 속하는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인센티브 측면에서 조금 따뜻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요. 네. 또 상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24시간 영업이라든지 뭐 혹은 뭐 최저시급 인상 같이 산적해 있는 이슈가 많은 편의점 업계나 온라인에 밀려서 매출 확대 좀 그러니까 인상 요인을 찾아야 하는 그런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조금 더 분발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친한 언니가 지금 롯데제과에 근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좀 친근하게 이 기업이 다가오는데 본격적으로 이번 하반기 채용과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면 롯데제과와 롯데 칠성음료 지금 가장 핫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제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IT와 관련된 이슈, 두 번째는 사업 강화,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이슈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IT 같은 경우에는 최근 트렌드 예측 시스템인 LCR을 현업에 도입했습니다. 뭐 LCR 같은 경우에 쉽게 말씀드리면 AI를 상품 개발에 도입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소비자 반응이라든지 뭐 수요 예측 등에 AI를 실제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된 제품들이 뭐 카카오 닙스 빼빼로나 뭐 깔라만시 빼빼로 네. 그리고 올 추석을 겨냥해서 출시한 그 콜드브루 모카 초코파이라는 상품이 또 나왔거든요. 그런 상품들이 또 있었고요. 사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최근까지 좀 영업이익 측면에서 큰 두각을 보이지 못했던 건강사업 부문의 축소, 그리고 제빵사업 부문에서는 롯데기린이라는 브랜드의 리뉴얼, 그리고 빙과 부문에서는 많이 아시겠지만 나뚜루 브랜드를 이번에 합병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좀 사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원 쌤이 보시기에 가장 핫한 이슈는 뭐라고 보시나요? 아미영 쌤이 혼자 다 한 것 같아요. 다 해버리죠. 네, 할 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보시면은 지금 요즘에 이제 플라스틱 병 관련된 이슈들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 롯데도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친환 환경 이미지를 주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노력을 조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페트병의 에코 절취선 이런 것들도 좀 남겨가지고 좀 친환경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조금 고착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매출이라든지 사업의 범위들이 고착화 된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이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고요. 제가 어제 변리사분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요즘에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신사업을 하는지 보려면은 특허청 들어가서 롯데에서 최근에 등록한 것이 뭔가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표 아까 민영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표 등록한 것들 먼저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 롯데제과의 관심사를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뭐 IT 관련 이슈, 사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친환경 이슈까지 세 가지 좀 들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롯데 계열사라고 해서 채용 공고가 다 똑같이 나면은 두 분과 정말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계열사마다 채용이 조금씩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채용과 관련해서 롯데그룹의 채용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고 또 롯데제과와 롯데 칠성음료만의 좀 채용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뭐 일단 롯데그룹의 계열사 특성상 뭐 금융이나 서비스나 식품 전방위적으로 퍼져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공계 출신 학생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문계 출신 학생분들에게도 굉장히 기회의 문이 크게 열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AI 채용을 전 계열사 서류 전형에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요. 필요인재 부합도랑 표절 분석 두 가지 기준으로 그 서류를 평가한다고 하는데 네. 사실 저희 외부에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에 어떤 항목이 정확히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AI 채용이다 너무 좀 휘둘리지 마시고요. 기존에 준비해 오셨던 대로 뭐 기업 분석 열심히 하시고 뭐 인재상 분석하시고 직무에 내가 왜 가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신 후에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항목 여러분 그 의도 파악하고 열심히 생각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채용 프로세스에서 보이는 뭐 칠성이나 제과의 특별함 그런 부분들은 이번 채용에서도 역시 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업 분석 열심히 하시고요.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해서 생각이 녹아있는 자기소개서 생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주원 쌤은 또 그러니까 롯데가 보면은 그 계열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A부터 Z까지 다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계열사 중에 한 군데만 지원할 수 있거든요. 이번 공채에서 네. 여러분들 고민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채용을 지원을 할 때 내가 지원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 경험들이 누적돼 있는 방향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 가장 좀 유리하게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곳이 어떤 계열사인가 고민을 하시는 게 첫 번째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롯데에 고민을 많이 한 것이 아니다, 롯데에 가야 할 이유가 꼭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채용 문이 넓어 보이는 곳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업관리, 최근에 롯데가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들, 퇴직자가 좀 많은 곳들, 그런 부분도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지원하는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무턱대고 지원하시기보다는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계열사별 특징, 그리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시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첫 단추부터 좀 잘 꿰야 할 텐데 먼저 자소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저희와 같이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 자소서를 보면 어떤 항목들이 나와 있죠? 네, 롯데 제과의 항목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막 롯데 제과만의 항목이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항목들을 한번 보면요, 지원 동기, 성장 과정, 사회 활동, 직무 경험, 입사업 포부. 기본적인 항목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롯데 같은 경우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소서 항목들이 크게 바뀌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롯데가 자소서를 안 보는 것 아니냐, 그냥 스펙으로 걸러내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알기는 어렵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항목을 해도 인성, 역량, 로열티 이 세 가지를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들 이 항목들을 그냥 무턱대고 경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좀 곱씹었으면 좋겠어요.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 롯데와 나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경험을 나열한다거나 그냥 내가 롯데와의 연결되어 있는 어떤 부분을 매칭시켜서 보여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못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롯데 제과의 롯데 칠성 음료의 어떤 부분에서 내가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많이 하고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주원쌤, 이전 네. 채용과 자소서 네. 항목에서 달라진 점은 그럼 특별히 없는 건가요? 롯데는 안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뭐 게으르다,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현대도 잘 안 바꾸고요. 예, 많은 기업들이 안 바꿔요. 삼성도 잘 안 바뀌고요. 그런 이유가 변별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바꾸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거기에서 안 보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자소서 대충 써야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소서는 서류 합격에도 도움이 되지만 면접 기본 자료로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에 관련되는 경험을 좀 부각시켜서 보여주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접에서 나와 일치성이 얼마 정도로 연결될 수 있는가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쌤께서도 좀 어쨌든 변화된 부분이 없고 앞으로도 자소서가 변화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지원 동기 성장 과정 쓸 때도 이 항목이었었거든요.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앞으로 좀 바뀔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들고요. 말씀이 쓸 그게 15년도, 14년도였습니다. 14년, 네, 네. 그때 좀 3, 4년 정도가 지났는데 역시나 좀 안 바뀐 거 보면 네. 단기간에 바뀔까라는 의문은 드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진짜 실제 입사를 했을 때 여러분들 경영 지원 직무 하면은 굉장히 스펙 높은 사람들만 지원하고 난 안 될 것 같다고 많이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사실 정말로 제 동기들을 봤을 때 물론 스펙 좋은 친구들도 많았지만 뭐 소위 말해 지방대 출신이라든지 굉장히 스펙이 좀 다양한 친구들도 경영 지원 직무에 실제 동기로서 같이 입사를 하고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기소개서 안 바뀌니까 스펙을 볼 거야, 스펙이 중요할 거야 지레짐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경험, 생각들 잘 녹여서 자기소개서 잘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자소서 항목에 변화가 없고 뭐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스펙을 가진 분들이 지원을 한 거 그분들이 아마 전략을 잘 짜서 좀 잘 들어가게 된 게 네.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저희가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 지원 동기.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말씀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지원 동기 항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해당 기업을 왜 지원하고 해당 직무를 왜 수행하고 싶은지를 기재하는 항목이니까요. 네. 여러분들 너무 경험 나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번 지원 동기 항목이 500자로 굉장히 좀 타이트합니다. 네. 보시면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500자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작성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제대로만 쓴다면 조건이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회사 지원 동기, 회사와 나의 어떤 경험 속에서 연결고리를 찾지 마시고요. 조금 그 회사를 지원하는 이유, 어떻게 보면 내가 그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
그리고 그 기준 속에서 내가 지원하는 계열사가 어떻게 부합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그 기업 내에서 내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를 좀 하나의 흐름 속에서 좀 작성을 하신다면 이번 지원 동기도 무난하게 좀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주원쌤께서는 또 어떤 전략이 네. 필요할까요? 그 지원 동기에서 학생들이 정말로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네. 좀 여러분들 좀 놓았으면 좋겠어요. 롯데 지원한 이유는 떴으니까 지원한 거죠. 롯데 인사부 담당 직원들도 모두가 알고 있어 떴으니까, 그리고 연봉도 괜찮고 복지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괜찮은 거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한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그냥 타당하게 내가 우리 롯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떤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는 거지. 롯데라는 기업들이 뭐 역사와 전통을 갖추고 있고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했다, 내가 롯데 제과에서의 과자를 먹어봤기 때문에 지원했다, 이런 말은 사실은 정말로 인사 담당자들이 바라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롯데가 없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고민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롯데는 대체자가 상당히 많은 기업이란 말이에요.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 회사가 없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하지만 롯데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롯데가 보여주고 있는 비전,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몰입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사업에서 어떤 부분을 맡고 담당하고 롯데제과의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서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작은 부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집중하셔가지고 나의 이야기를 지원 동기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로서 경험했던 것들, 그냥 롯데를 그냥 정말로 칭찬하는 것들 지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주원쌤 항상 강조해 주시는 게 너의 야기를 해라. 야기를 해요. 부산 사람입니다. 롯데. 네, 저의 야기를 해라라고 강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지원 동기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성장 과정입니다. 네. 이 부분도 어떤 식으로 접근이 필요할지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쌤 어떻게 보시나요? 성장 과정은 아까 지원 동기에서 밝힌 내가 회사를 지원하는 이유를 가진 나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이 있기 전까지의 성장기 그 과정을 그려주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역량, 뭐 이 가치관 다 풀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항목들과의 유기적 연결성을 살펴보았을 때 이번 성장 과정 항목은 타 항목에서 좀 가치관을 묻는 항목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가치관으로 좀 풀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항목에서와는 달리 좀 좌우명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모토 등을 바탕으로 해서요. 그런 해당 가치관이 어떻게 처음 계기가 발현이 어떻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보여주시면 성장 과정도 역시 좀 무난하게 좀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원쌤이 보시기엔 또 성장 과정은 네, 어떻게? 맞는 말이에요. 가치관이라는 말이 상당히 맞는 말인데 여러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그 가치관이라는 것이 나눔, 희생, 관계 뭐 이런 부분들의 가치관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은 수익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나의 각도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것에 몰입을 할 수 있는 그 모습에 관련돼 있는 그거를 보여주시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바로 다음 세 번째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활동, 학업 이외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했던 다양한 경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800자 이렇게 묻고 있는데 맞쌤 이 사회활동 항목은 또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네, 보시면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했던 경험을 작성하라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일에 관심과 열정을 갖게 되는지로 풀어볼 수도 있지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특정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은 역량이 있다면 이것을 좀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항목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경험을 쓰는 항목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800자로 제시된 항목이지만 800자 자체 전부를 통으로 경험으로 작성하시는 분들을 종종 좀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읽는 사람이 이 글을 봤을 때 정말 이 지원자는 이 경험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가 한눈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나의 강점이나 역량 등을 좀 문두에 정리해서 보여주시고요. 그 사례는 그 이후에 흐름에 맞춰서 작성하시는 것이 좀 수월하게 역시나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원 쌤은 또 네.
앞에서 다 얘기를 해버리죠. 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항목을 한번 보시면은 키워드가 관심과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과 열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맞는데 그 관심과 열정의 동인 요소, 그러니까 어떤 것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열정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현대자동차 1번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움직이는 거,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좀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런 이야기들 전혀 하지 않고 경험을 자랑하고 경험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게 되면 결국은 내가 무엇에 움직이는지 무엇에 열정을 다할 수 있는지 그 외가 드러나지 않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내가 아닌 그냥 경험의 자소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몰입을 해서 다 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직무 경험도 보면 희망 직무 준비 과정과 희망 직무에 대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기술화해 주세요. 괄호치고 실패 또는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살면서 얼마나 실패를 하고 얼마나 성공을 하겠어요. 취준생 여러분도 어렵게 느낄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하면 좀 좋을까요? 일단 문제를 제대로 좀 읽어보면요. 강약점을 좀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직무와 관련해서 본인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대로 된 작성에 앞서서 해당 지원 직무에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공채 채용이 뜬 영업 리더 육성 대상이라는 직무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직무가 어떤 일을 수행하냐면 B2B 영업을 주로 하면서 수많은 거래처, 다양한 연령대, 성별에 따른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소통과 관련된 역량이 강조될 수 있을 거고요. 또 친화력과 관련된 역량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약점이 보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친밀하게 또 유대관계를 잘 형성하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사람이 나에게 조금은 어려운 부탁을 했을 때 내가 쉽사리 거절하지 못한 이러한 나의 성격적인 부분이 약점으로 어떻게 보면 또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미리 좀 생각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수월하게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시면은 일단 해당 직무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 우리 먼저 고민을 했었죠. 그 다음에는 해당 직무 관련된 그 준비 경험 속에서 그러한 강점들, 역량들을 어떻게 키워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나에게 보여진 약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등을 하나의 흐름 속에서 보여주신다면 역시나 좀 800자긴 하지만 좀 잘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가장 먼저 필요한 게 필요한 역량을 떠올려 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는데 그럼 주원 쌤, 네. 해당 직무에 필요한 역량 같은 건 어디서 좀 참고하는 게 좋을까요? 네, 캠퍼스 리크루팅 같은 것을 가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선배들한테도 물어봐도 되고요. 근데 가장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롯데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글들이 담겨 있는 것은 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담겨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계열사별 직무 소개란이 있거든요. 그 카테고리를 보시면은 직무에 필요한 역량들이 무엇인지 계열사별로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냥 그 내용 자체를 자소서에 써서 붙여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왜 필요할까? 그리고 이 직종에서 이러한 역량들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그것들을 고민의 흔적들이 자소서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면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또 나의 이야기로 잘 연결고리를 만들어내시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항목입니다. 입사 후 포부인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적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주원쌤 이번에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 네, 당황스럽습니다. 다음번에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먼저 기회를 주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회사의 시나리오와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보시면, 그러니까 회사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신 게 거기에서 내가 임할 나의 자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10년 뒤에 10년이면 되게 멀어 보이지만 사실 저 또래의 나이예요. 그러니까 차장 정도, 그러니까 책임자급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때 내가 어떠한 자세로 후배들과 잘 지내겠다, 회사에 항상 리더로가 되겠다, 어떤 교육을 받겠다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생각해 보세요. 10년 후에 롯데 제가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롯데 제가가 어떤 미래를 맞이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인지 그 환경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시고요. 내가 예측하는 10년 후의 환경은 이러이러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의 역할, 내가
추진하고 싶어하는 이 직무 속에서의 어떤 전략은 어떤 것이 될 것이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노력을 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이유를 조금 잘 써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자세로서 이거를 하겠습니다. 10년 뒤에 막 스폰지 같은 사람이 되어서 후배와 선배 사이에 갸구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러한 사업을 추구하고 싶은데 그것들을 왜 해야 되는지 10년 후의 시나리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분석을 해보시고 요 내용들을 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계적으로 담아내는 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하지 마시고요.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쌤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구체적으로 포부와 목표를 생각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팁을 한 가지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썼었어요. 제가 그 지원 동기나 아니면 가치관 항목에서 그렇게 보여주었던 나의 모습, 그러한 그 동기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목표와 포부가 무엇일까? 이 연장선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갑자기 뜬금없이 뭐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 어떤 팀장이 될래 이런 포부보다는요, 내가 앞서서 분명히 우리가 지원 동기랑 가치관 항목에서 나라는 사람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연장선상, 미래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사람이라면 어떠한 포부와 목표를 가질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주원쌤이 보시기에 이 자소서 항목 5개 중에서 특별히 좀 주목해봐야 할 점 아니면 좀 더 힘을 실었으면 좋겠다 이런 항목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방송을 그렇게 오랫동안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속으로 이거 말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거짓말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놀랐는데 이 항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이 항목에서 차별성이 확 드러나거든요. 롯데 칠성음료에 대해서 이 친구가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 사업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연구하고 경험을 했는가가 사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네. 과거에 롯데가 해왔던 행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연역 보면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공부를 해야지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 차별성이 확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저 같은 애 아무 생각 없는 친구들은 그냥 팀장이 될 거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잘 지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복부신 거죠.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 다른 기업에 또 붙여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것들을 쓰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어떤 친구는 롯데 칠성 음료만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환경 자체가 어떻게 바뀌고 있다. 우리 회사의 과거에 경쟁자는 이런 회사들이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이 흐름 속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의 경쟁자는 이런 것들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과 과정이 필요할 건데 나는 거기서 이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정말로 나만의 차별성,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 자체, 그 직종, 직무에 대한 로열티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좀 많이 실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쌤께도 좀 질문을 드리면 실제로 또 롯데에서 근무를 하셨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인문계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폭이 넓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쌤도 인문계 출신이신가요 혹시? 네, 저도 인문계 그리고 인문계 출신인데 영업 쪽으로 들어가신 거죠? 네, 최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업 리더 육성 대상으로 수사를 했었습니다. 이게 영업 지원자들, 특히 인문계 영업 지원자들이 좀 쓸 때 이런 거를 좀 어필을 해라 아니면 이런 거를 내세워야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다면 실제 경험에서 봤을 때 아니면 주변 분들을 봤을 때 좀 경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 영업이라고 하더라도요, 업종에 따라서 해야 되는 영업의 그런 포인트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있었던 제과나 혹은 저희 식음료 업계에서의 뭐 주류, 뭐 실성어 같은 영업에서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영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치킨집이나 호프집에 갔을 때 뭐 사장님 여기 치킨 한 마리랑 맥주 한 병 주세요라고 했을 때 사장님께서 뭐 저희 롯데 칠성에 뭐 클라우드 맥주를 주든 피츠 맥주를 주든 이런 건 사장님의 선택인데 이러한 사장님의 선택이 있기까지 우리 영업 관리, 영업 리더들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반면에 우리 롯데 캐피탈이나 롯데 손해보험과 같은 금융 쪽에 있는 영업에서는요. 어떤 고객이 올 것이고 그러한 고객의 생애 주기별로 어떠한 상품들이 제시되어야 될지 상품에 대한 이해, 고객에 대한 이해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영업이라고 할지라도 업종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요. 그냥 무턱대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합니다. 뭐 소통을 잘합니다. 친화력이 있습니다. 정도로만 어필한다면 정말 업종, 직무에 대한 로열티가 사실 약하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같은 영업이라도 지원하는 업종 분석을 할 때 이 영업은 어떠한 포인트에 좀 중점을 줘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마쌤께서는 좀 어떤 거를 어필을 하셨나요?
실제로 제가 영업소에도 많이 찾아가 보고요. 대리점 전화번호를 알아서 실제로 전화도 해보고 어떠한 영업들이 이루어지는지 영업사원들 차를 몰래 좀 쫓아가면서 좀 찾아봤는데 역시나 네. 관계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그 영업관리 직원분께서 하신 말이 야, 내가 정말 이 사람과 한번 거래를 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니? 하다못해 이 사장님의 이 사장님의 아이라고 할까요? 네네. 뭐 아들, 자녀들의 유치원까지 내가 바래다 준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되게 관계 형성을 위해서 많이 네. 노력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네. 걸 보고 나도 이러한 영업을 하기 위해선 이런 마인드로 임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을 자기소개서에 좀 녹이려고 많이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열정이 있으면 뭐 당연히 붙여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롯데체과 그리고 롯데칠성음료의 성공 취업의 주인공으로 저희가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취준생분들께 신의 한 수를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주원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죠. 자소서 쓰고 또 인적성도 공부해야 되고 되게 힘들 텐데 그냥 눈 딱 감고 지원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원하실 때 자소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몇 개 말씀드릴게요. 경험 나열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그냥 아무런 정성 없이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으로 그냥 붙여내는 것들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지원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지원하시는 거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민영 쌤 신의 한 수. 네, 저도 마찬가지로 좀 롯데 지원에 있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세간에는 좀 뭐 스펙을 많이 본다 아니면은 뭐 이력으로 필터링을 한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안 볼 것이다 해서 지레짐작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휘둘려서 지원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그 입사 동기들 중에서도 같은 영업리더 육성 대상으로 들어왔지만 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대사항에 운전면허 이종 보통 가로 열고 필수라고 적혀 있거든요. 네. 사실 들어오고 나서 알았어요.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취업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일단은 지원을 하셔야 확률도 생기는 거고요. 아하. 지원을 안 하면 그 확률조차 내가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꼴이 네. 되니까요. 일단은 여러분들 좀 최소한 못하더라도 계열사별 경쟁률이라도 좀 확인을 하시고 좀 확률이 높은 계열사를 좀 선택하셔서 지원 꼭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쌤 첫 출연이신데 대기실에서는 굉장히 긴장하시더니 네. 카메라가 돌아가자마자 막 술술 하시네요. 오늘 첫 방송 출연. 체질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혹시 출연 소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고 굉장히 많이 떨렸습니다. 원래 이제 같은 우리 취업준비생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카메라만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이 떨렸는데요. 네. 어떻게 제 얘기가 잘 전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혹시나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취업과 관련된 고민들, 이야기들 더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감 임박 골든타임에서 롯데제과 그리고 롯데칠성음료 자소서에 대해서 두 쌤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주원쌤 그리고 마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앞서 저희가 예고해드렸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인적자원축제 제12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현장을 이원 생중계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달라졌어요. 뭐가요? 내 삶이. 왜죠? 노동시간 단축으로 항상 제 시간에 끝나니까 이젠 직접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어. 좋아요. 자기 개발을 위한 나만의 시간이 생겨 좋아요. 종일 운전할 때보다 사고 걱정 없어 좋아요. 퇴근 후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어. 좋아요. 일자리가 많아져 열심히 일할 수 있어 좋아요. 회사 분위기도 좋아지고 생산성이 더 향상되어 좋아요. 개인과 기업이 함께 행복해지는 노동시간 단축. 행복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좋아요. 든든한 생활
시작해볼까요? 누구든 노후가 든든해야 하니까. 개인형 퇴직연금 IRP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새 공제 혜택을 받으세요. 든든한 세제 혜택에서 든든한 노후 생활까지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힘들지? 취업 준비는 잘 되니? 저야 잘 준비하고 있죠. 아빠는요? 아빠도 앞으로 잘 준비해야지. 청년의 내일도 작년의 내일도 준비가 앞으로를 만듭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느새 노후를 걱정하는 당신에게 더 넓어진 장년고용 서비스가 함께합니다. 아빠 출근한다. 나도 같이 가. 내 일을 향해 앞으로, 내일을 향해 앞으로, 함께 앞으로.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철배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2부에서는요. 직무 역량의 글로벌 트렌드 그리고 세계적인 명사들의 미래 직무 역량에 대한 강연들을 오늘 행사에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축제입니다. 국내 최고의 인적자원 축제인데요. 인적자원 개발 컨퍼런스 현장 코엑스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윤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김하윤입니다. 저는 지금 제12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가 열리는 코엑스에 나와 있습니다. 둘째 날인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많은 인파들이 이곳 컨퍼런스가 열리는 코엑스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을 비롯해서 취업준비생, 그리고 또 취업준비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님들까지 정말 다양한 계층들이 국내 최대의 인적자원 축제를 즐기기 위해 방문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9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열리는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는 근로자와 기업 또 민간 공공 아울러서 대한민국이 최종적으로 목적지로서의 가치인 인적 개발의 중요성과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는 인적 자원 축제의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개최 첫날인 어제도 정말 주옥 같은 명 강의로 아마 현장을 찾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도 또 어떤 강연들이 있는지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은 오준 전 유엔 대사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이베이 코리아 김희경 부문장의 변화의 한가운데서 기본에 충실하게, 또 TVN 알쓸 신작으로 유명한 분이죠. 유현준 건축사무소 유현준 소장의 어디에서 살 것인가, 주놀공 이승택 공동대표의 게이미피케이션에서 게임으로, 또 한국 IBM 손영민 실장의 탤런트 디벨롭먼트를 위한 새로운 방법, 또 커그니티브 테크놀로지 등 학계와 재계의 다양한 명사들의 강연이 진행됩니다. 네, 혹시 지금 현장에서 기조 강연이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하윤 캐스터. 네, 기조 강연을 하고 있는 오준 전 유엔 대사는 글로벌 시대의 세계 시민 의식이란 주제로 이 세계와 도전에 직면한 21세기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세계 시민 의식에 대한 중요성과 도전 과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 넓은 그랜드 볼룸이 관람객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오준 전 유엔 대사가 이제 인터뷰 기조 강연을 하는 모습을 진행되고 있다 이런 현장을 전해주셨는데 이어서 오늘 또 어떤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렇다면 이제 국내 최대의 인적자원 축제인 이번 행사 어땠는지 관계자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어제부터 이제 생중계를 하면서 보니까 현장의 열기가 굉장히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방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인적자원 컨퍼런스 어떤 주안점을 줬는지 또 올해 주제는 어떤 곳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인적자원 개발 컨퍼런스에는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을 주제하는 주제로 체인지로 표현되는 테마별 트랙에서 3개 기조 강연과 26개의 이슈별 강연이 진행됩니다. 국내외 HRD, HRM 최신 동향과 함께 미래 기술을 활용한 인적자원 개발 전략과 우수 사례 등 최근 사회적 이슈와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강연 외에도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돼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곳 현장 찾아보신 분들이 또 어떤 프로그램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들이 직업능력개발 경진대회, 그리고 남북경협시대의 인적자원개발 포럼, 그리고 숙련기술인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등 시대 정신에 맞는 쌍방향 참여형 프로그램과 해외 구직자를 위한 올드잡 플러스 페어 해외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에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이곳에 오신 분들 사전 등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참관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참가객들의 편의를 위해 사전 등록을 하고 있으나 현장에 지금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없도록 등록 데스크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아쉽게도 참관하지 못한 분들 이렇게 좋은 강연 들을 수 없는 건지 못 오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동의하신 여러 강연자분들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현장 참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아직 참석 못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오후 시간 꼭 내셔서 참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가 열리는 9월이 굉장히 특별한 달이라고 또 들었어요. 그렇죠? 이 직업능력개발의 달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9월은 직업능력의 달입니다. 매 순간 변화하는 일자리 환경 속에서 직업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그 기업, 노동자, 가정, 사회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9월을 맞이해서 변화하는 직업능력의 모습을 전문가들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보시며 미래를 밝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날도 좋고 이렇게 또 뜻깊은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잡정보센터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나름대로 제12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노동자들이나 기업이 한층 더 HRD 인적자원 개발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9월에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열리는 이런 컨퍼런스에 많은 분들이 참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호연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호연 직업능력국 능력개발총괄팀 팀장님 말씀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김하윤 캐스터, 오늘도 역시 강연 외에도 정말 눈여겨볼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진행되는 일정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랜드볼룸 로비에서는 오늘도 HRD 엑스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다양한 민간 기업과 또 유관기관의 인적자원개발 훈련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 부스들이 또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 한 관계자분 또 모시고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럿 글로벌 관계자분과의 자리 마련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튿날인 오늘도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열기가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부스에 아까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는 것 같던데요. 이 캐럿 글로벌 부스에 대한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캐럿 글로벌은 지난 2000년부터 18년 정도, 약 18년 정도 삼성이나 LG 같은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에게 글로벌 역량 강화 솔루션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오고 있고요. 작게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기획부터 운영, 평가,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기업에 맞춤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참여하게 된 계기는 요즘에 이제 그런 검증된 삼성이나 LG에서 검증된 프로그램들에 대한
이런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요청에 발맞춰서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드리기 위해서 이번 컨퍼런스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네네. 이제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네. 네, 캐럿 글로벌 부스에는 그렇다면 어떤 행사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네네. 체험을 할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부스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겠지만 지금 명합 이벤트를 통해서 그 글로벌 역량 진단을 할 수 있는 저희 G캣이라는 그 쿠폰을 증정하는 행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G캣이란 글로벌 역량 진단 프로그램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주재원 파견 전에 HR들이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글로벌 효능감이라든지 자기 주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체험을 해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 캐럿 글로벌 부스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면 좋을지, 또 이게 참여를 해서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글로벌 역량 강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이든지 참여가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제 타겟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기업의 교육을 담당하는 HR 담당자, 혹은 외국계 취업이나 아니면 글로벌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은 취준생, 대학생들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저희 프로그램을 체험을 하실 수 있고요. 오셔서 이제 다양한 비즈니스 회화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네네. 이 취준생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네네네.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팀장님, 앞으로 방송 이제 보고 네네. 계신 취준생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네. 그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해외에 나가려고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거의 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취업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지 글로벌 마인드셋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역량을 키워서 이제 취업 준비할 때 어필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보신 캐럿 글로벌의 이종성 팀장님처럼 현재 지금 현장에 기업의 담당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봐서 취업에도 또 실무에도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상담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취준생분들한테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김하율 캐스터가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현장에서 실제로 참가한 기업들과도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어떤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현장 HRD 엑스포에 참가한 또 다른 부스, 네페스 코코아펩의 정진주 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페스 코코아펩 부스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페스 코코아펩은 반도체 패키징 및 인공지능 반도체 중견기업 네페스의 교육사업본부입니다. 저희는 누구나 자신이 상상한 것을 직접 스스로 만들어 보게 하자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요. 새로운 경험이라든지 변화의 체험을 하고 싶은 분들께 다양한 기술융합 교육이나 컨텐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적 자원 개발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최근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기업 교육이나 이런 다양한 교육 중에서도요,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이 아두이노 기술융합 과정인데요. 이 아두이노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공학적 지식이나 소프트웨어적인 그 배경이 없더라도 간단하게 IT 디지털 기기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작은 기술 체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미세먼지 센서를 연결해서 미세먼지 측정기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기기들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보기만 해도 흥미가 생기는 네네네. 작품을 갖고 나오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 코코아펩에서 진행하는 교육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설명을 네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쉽습니다. 다들 이제 공학 전공자가 아니면 과연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을까? 아니면 이런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쉽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군, 계층, 산업에 있는 분들이 누구나 관심 있다면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는 정형화된 결과물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요. 실패하더라도 의미 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체험 교육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20대 여성에서 일선 대학, 학교, 기업, 공공기관 등 최고의 그 연구 직군까지 다양하게 이 스펙트럼이 넓어서 즐거움을 느끼시면서 이런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교육을 만족스럽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그렇다면 이 말씀하신 걸 정리를 좀 해보자면 쉽고 또 재밌고 또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채용 교육을 마련하셨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 교육이 어떤 분들이 참여 가능한 건지 참여하신 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사항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연령이나 직군, 산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하실 수 있다고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일반 또는 관리 직군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초적인 소프트웨어나 기술 역량을 갖추고 융합적인 사고를 갖추시기를 희망하신다면 그런 일반 관리 직군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술 연구 직군, R&D 직군 분들께서도 수십 년간 다양한 연구를 해오셨지만 새로운 R&D 기법을 조금 익히고 싶으시다. 그런 분들은 들어보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대학생분들께서도 지금 본인이 아이디어를 구상한 게 있는데 조금 더 구체화하고 뭔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물로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의 아두이노 교육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듣기만 해도 흥미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은 이곳 네페스 코코아펫 부스에 꼭 한번 방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현장에 나와 계신 코코아펫의 이채용 팀장님 만나 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스펙보다는 지원자의 직무 역량, 이제 실력을 많이 본다 이런 말씀을 항상 많이 드리고 있는데 HRD 엑스포 부스에서는 다양한 인적자원관리 훈련 도구와 교재 또 솔루션들을 접해볼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셔서 꼭 꿀팁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로 이틀째를 맞이하고 있는 축제죠.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현장 마지막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윤께서 나와주시죠. 지금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 코엑스 그랜드 볼룸 행사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를 준비하시고 또 추진하신 분이죠. 김동만 이사님과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가 열리는 9월은 참 특별한 달이라고 들었습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했다는 이 직업 능력 개발의 달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직업 능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1997년부터 매년 9월을 직업 능력의 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내일을 위한 변화라는 슬로건으로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전국 기능 경기대회 등이 개최되며 미래 설계를 위한 직업 능력 개발의 중요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네, 직업 능력 개발 행사 중에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열심히 준비하셔서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위한 자리 마련해 주셨는데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한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교육훈련 기법 등을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국내외 인적자원개발 전문가들과 기업, 대학 관계자, 학생 등 5천여 명이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숙련 기술인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미래 일자리 공모전 등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더 직업능력 개발이 더 우선시되고 중요한 시대가 올 텐데 직업능력의 달 그리고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를 통한 기대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성이 커질수록 인재 육성은 국가와 기업의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최신의 직업교육훈련 트렌드와 우수 사례들을 공유하여 직업능력 개발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들었어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공단은 직업능력 개발로부터 취업까지 고용 원스톱 서비스를 목표로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이력서 병행, 사업주 훈련 지원, 국가 자격 검증, 해외 취업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공단도 더 나은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한국 직업방송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직업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동만 이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아시아 최대 규모 인적자원 축제, 인적자원 개발 컨퍼런스가 오늘까지 해서 이틀 동안의 막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제 내년도를 기억하게 될 텐데 정말 오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사정이 되지 않아서 이번 어제 오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 강연들이 정말 명강이라고 하는데 이 강연들을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김하연 캐스터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주옥 같은 강연들을 그냥 놓쳐버린다면 너무 아쉽겠죠.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요, 이 세계적인 명사들의 강연 자료를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아쉽게 참관을 못하신 분들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하연 캐스터 현장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요즘 취준생들이 정말 단군일의 최고의 스펙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업들이 스펙보다는 이 지원자들의 직무 역량, 일머리, 실력을 본다고 하니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오늘까지 아직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늦더라도 꼭 한번 참가하셔서 끝까지 좀 꿀팁들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의 미래 그리고 나의 직무 능력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보신다면 취업 성공의 길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은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